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계속해서 포항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지역발전 방안도 없이 영덕에 일방적으로 신규 원전을 추진하자 영덕군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원전 반대단체가 자체적으로 주민투표를 강행하기로 해 신규 원전이 중대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기영 기자입니다. 원전 건설 업무를 담당하는 영덕군 직원들이 단체로 휴가를 떠났습니다. 지난 23일 정부가 일방적으로 영덕을 신규 원전 후보지로 정한 것에 반발해 원전 관련 지원 업무를 전면 중단하겠다는 군수의 결정에 따른 것입니다. 영덕군은 괜한 엄포가 아니라며 조례 규칙을 개정해 3, 4개월 후에는 원전 담당 부서를 해체하기로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행정지원부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해체 절차를 밟아 나가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다만 정부가 아무런 대꾸도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는 만큼 지역 국회의원의 대정부 질문과 경상북도를 통한 항의 사안 발송 등 정부를 압박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로서도 모르쇠로 일관할 수는 없습니다. 지역의 반대 여론이 높아지면 초선의 영덕 군수나 내년 총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국회의원으로서는 선택의 폭이 좁아지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다 원전 반대 운동을 이끌고 있는 영덕 핵발전소 반대 범국민연대가 사무소를 열고 정부의 반대 방침에도 불구하고 독자적인 주민투표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주민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스스로 선택하고 현재도 미래도 결정할 권한이 있습니다. 정부가 마음대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습니다. 원전 소재 지역 주민을 통제한 채 강행된 7차 전력수급 계획 공청회. 지방정부까지 무시한 채 추진되고 있는 정부의 원전 정책이 갈수록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새누리당 정수성 국회의원은 오늘 경주 하이코에서 원전 관련 기업들이 참가한 가운데 청렴실천 다짐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 한전 KPS 등 원전 관련 5개 기업이 참가해 뇌물수수와 납품비리, 시험 성적서 위조 등 기존의 잘못된 관행을 타파하고 앞으로 청렴하게 기업을 운영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한편 원전비리 근절을 위한 원자력 발전 사업자 등의 관리 감독에 관한 법률이 이달부터 시행됨에 따라 비리로 얼룩졌던 원전 산업계가 새롭게 거듭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한때 안전성 논란을 빚는 원자력 발전의 비중을 줄이고 풍력과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를 확대하겠다며 다양한 지원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실질적인 지원이 줄면서 정부의 의지가 약해진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속기획, 신재생에너지의 위기와 과제. 오늘은 첫 순서로 어려움에 처한 태양광 발전의 현 주소를 김철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산 중턱에 넓게 자리 잡은 태양광 발전소. 36억 원을 투자한 태양광 사업자는 지난 2013년 9월부터 전기 생산을 시작했지만 최근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큰 어려움은 한전에 판매하는 전력 단가가 들쭉날쭉할 뿐 아니라 최근 들어 크게 떨어진 것입니다. 한전 판매 전력 단가 즉 SMP와 보조금 성격의 신재생 에너지 공급 인정서 즉 REC가 주 수입원인데 지난달 평균 SMP 단가는 올 초에 비해 31%, REC 가격은 1년 전에 비해 35%포인트 폭락했습니다. 옛날에 비해서 지금 재정적으로 많이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죠. 금액이 낮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좀 그렇습니다. 경주 보문단지의 더케이 호텔. 이곳도 10억 원을 투자해 지난 2013년부터 태양광을 생산하고 있으나 현재와 같은 단가로는 10년이 지나도 투자금을 뽑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소규모 발전 사업자들은 이대로 가면 설 자리가 없다며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에너지관리공단에서 REC 하한선을 줘서 업체에서 충분히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이런 기회를 좀 줬으면 하는 게 업체의 바람입니다.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의 난립과 떨어지는 전력 판매 단가 속에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의 미래가 흐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오늘 오후 2시 20분쯤 포항 폐기물 처리업체 야적장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 이 시각까지 진화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불이 나자 소방 헬기 1대와 소방차 12대가 출동해 진화 작업을 하고 있지만 폐 비닐과 목재 등에서 나는 연기와 악취로 진화 작업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이 업체 관계자는 속불이 꺼지지 않아 축구장 절반 정도의 야정물을 중장비로 들어올린 뒤 물을 뿌려야 하기 때문에 완전 진화는 오늘 자정쯤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회사 측은 진화용 설수로 인한 2차 환경 피해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소방당국은 목격자 등을 대상으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고층 아파트가 속속 들어서고 있지만 화재 장비가 이를 따르지 못해 화재에 취약한 실정입니다. 어제 포항시 장성동의 한 고층 아파트 41층 복도 배전반에서 불이 나 엘리베이터 작동이 멈추면서 소방대원들이 걸어서 현장까지 가는 데만 30분이 걸렸습니다. 다행히 주민이 소화기로 화재를 진압해 불이 번지지 않았으나 고층 아파트 화재 진압의 문제점을 드러냈습니다. 특히 포항 남북구에 고가 사다리 차는 한 대씩뿐인 데다 최대 52m까지만 진압이 가능해 현실적으로 16층 이상은 화재의 속수무책입니다. 포항 북부소방서는 16층 이상 건물은 334개 동으로 스프링클러와 옥내외 소화전 등 자체 화재 장비 의존도가 높다고 밝혔습니다. 포스코가 최근 강도 높은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하자 본사가 있는 포항에선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역 경제계는 경기 위축을 우려하고 있지만 포스코는 장기적으로 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스코의 구조조정 원칙은 경영 실적과 미래 성장 가능성 등입니다. 부실 계열사는 오는 2017년까지 절반으로 줄이고 비핵심 해외 사업도 30% 감축합니다. 국내 계열사 48곳 중에 24곳이 정리 대상에 해당됩니다. 철강 사업은 솔루션 마케팅을 고도화하여 수익력을 극대화하고 독자적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사업은 과감히 구조조정할 것입니다. 구조조정 계획이 발표되자 지역에는 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본사가 포항에 있는 계열사 중 워크아웃을 검토 중인 포스코 플랜텍과 적자를 기록한 포스코 엠텍 등은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계열사 구조조정에 따라 협력 업체들도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역의 경제계에선 구조조정에 따른 경기 침체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포스코가 거듭나기 위해서는 계열사 감축 등 구조조정이 꼭 필요하지만 지역 경제를 감안하여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포스코는 이번 쇄신안이 오히려 철강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쇄신안은 낡은 관행과 관습을 타파하고 향후 또 다른 반세기를 시작하는 튼튼한 기반을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또한 투명하고 건전한 거래 관행을 정착시킴으로써 장기적으로는 모든 이해관계자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경영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포스코가 이번 구조조정을 포함한 혁신 작업이 지역의 위기가 될지 또 다른 기회로 작용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경상북도가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오늘 경주 세계문화엑스포 공연장에서 23개 시군 기업인과 소상공인 8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범도민 결의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결의대회는 최근 중국 경기도나 엔저 등 글로벌 악재로 수출이 부진한 가운데 메르스로 내수까지 위축돼 이중고를 겪고 있는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경상북도는 메르스 사태로 여행사와 숙박업소 예약 취소율이 각각 83%와 60%를 기록했고 전통시장 방문객이 30% 감소하는 등 큰 피해를 겪었다고 밝혔습니다. 올 상반기 경북도 내 땅값은 전국 평균을 약간 웃도는 1.17%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경상북도의 땅값 상승률은 전국 평균 상승률인 1.07%보다 약간 높고 17개 광역 특별시도 중 10번째로 조사됐습니다. 토지거래 증가율은 18.9%로 8위권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내에서는 도청 이전 예정지인 예천군이 1.9%로 가장 많이 올랐고 많이 오른 자치단체 5위 안에 대구, 달성과 동구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30도가 넘는 한여름에 경북 지역에서 첫 벼수학이 있었습니다. 기후 변화에 따라 최근 시도되고 있는 이기작 벼인데 평상시보다 2개월 이상이나 빠르다고 합니다. 박재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무더위 속에 콤바인이 굉음을 내며 벼베기에 나섭니다. 아직 연글지도 않은 인근 논의 벼들과 달리 누렇게 익은 벼들이 고개를 숙여 수확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난 3월 말 모내기를 한 극조생종 품종으로 4개월 만에 수확하는 겁니다. 사흘 뒤에는 한 번 더 벼를 심어 11월 중순쯤 두 번째로 수확하는
이기작에 들어갑니다. 가을에 수확한 양하고 큰 차이가 없고 그리고 1년에 2번 하기 때문에 농가 소득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햅쌀이 나오지 않는 시기에 수확된 벼는 일반 시중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판매돼 농가 소득에도 도움을 줄 전망입니다. 경상북도와 고령군은 이기작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뒤 이 재배 방식을 전 지역으로 확대할지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쌀 재고 증가와 소비 감소로 농가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어 차별화된 틈새 시장을 공략하는 이기작 재배 기술이 벼농사의 활력을 불어넣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트레킹을 하던 50대 여성이 계곡에 빠진 30대 남성을 구한 뒤 숨져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어제 낮 12시 15분쯤 경북 울진군 왕피천 일명 용소에서 서울 모 산악회 소속 52살 이모 씨가 물에 빠진 30대 남성을 다른 30대 여성과 함께 물가로 밀어낸 뒤 심장마비로 숨졌습니다. 숨진 여인은 트레킹을 하다 일행과 쉬던 중 다른 모임 소속의 30대 남성을 구하기 위해 한 여성이 물에 들어가자 이 둘을 구하기 위해 뛰어들어 안간힘을 쓴 뒤 변을 당했다고 일행은 전했습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 지역은 낮 동안 기온이 크게 올라 폭염특보가 내려졌습니다. 내일도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김성민 기상캐스터가 전합니다. 네, 오늘 경북 동해안 지역은 구름이 많은 하루였지만 기온은 높았습니다.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됐는데요. 경주는 폭염경보가 내려졌고 영덕과 포항의 경우 폭염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내일도 오늘과 같은 가마솥 더위가 이어지겠으니까요. 유념하시면 좋겠습니다. 연일 안개 소식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륙과 해안 모두 곳곳에서 짙은 안개가 끼겠는데요. 가시거리가 짧아지겠으니까요. 출근길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경북 동해안 지역은 종일 구름 많은 하늘 보이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진 영덕 22도, 포항 25도, 경주 23도로 시작하겠는데요. 낮 최고 기온은 울진 28도, 영덕 포항 31도, 경주 33도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맑은 가운데 구름 조금 지나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23도, 독도 22도로 시작하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울릉도 28도, 독도 26도에 머물겠습니다. 내일 동해 전 해상 종일 구름 많이 지나겠습니다.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겠는데요.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로 잔잔하겠습니다. 이번 주 종일 무난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경상북도 교육청이 오늘 난치병으로 투병 중인 어린이들을 위해 성금 6억 7천만 원을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습니다.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이번 성금을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난치병 어린이들을 위해 쓸 예정입니다. 경북교육청은 도내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을 대상으로 난치병 학생 돕기 캠페인을 벌여 2001년부터 지금까지 모두 1,131명의 난치병 학생에게 88억 5천만 원의 치료비를 지원했습니다. 포항시는 오늘부터 내일까지 시가 선정한 유망 강소기업 17곳에 현판을 전달합니다. 포항시는 오늘 처음으로 철강공단의 주식회사 강우에 현판을 전달하고 기업 애로사항을 정치했습니다. 강소기업은 포스텍, 대구은행 등 8개 기관과 협약을 하고 기술과 금융 지원 등을 받게 됩니다. 한국 블라인드 커튼협회는 오늘 경북도청을 찾아 도내 사회복지시설에 블라인드 커튼을 설치해달라며 5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이 돈으로 아동 양육시설과 노인복지시설 등 10곳에 햇볕과 바람 차단용 커튼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월 창립한 협회는 앞으로 어려운 이웃을 위한 커튼 달아주기 사업을 전국적으로 벌이기로 했습니다. 네, 포항 MB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